저도 흘렸어요 지금. 얘기만 들으면 너무 좋아. 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학교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국제학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저희 커리큘럼의 대부분이 디지털화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뭐 인강을 새로 만들고 뭐 찍고 뭐 그럴 필요가 없이 모든 시험 보는 것, 교과목을 리뷰하는 것 그게 다 디지털화돼 있어서 클라우드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해서도 자기 개인 크롬북이 있어요. 교과목을 수행을 하고 담임 선생님이 또 렉처링도 하고 그러는데 담임 선생님이 하는 렉처는 줌으로 아이들은 자기 옆에 크롬북을 놓고 학교에 있는 것과 똑같이 교과목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질문 있으면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줌으로 물어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업 결손은 하루도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가 돼 있었네요. 그렇죠. 타이푼 제네레이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맑은 날의 지렁이님 닉이 아주 좋네요. 슬프죠. 맑은 날의 지렁이면 흙 묻어갖고 다 죽잖아. 그렇죠. 정모할 때 매번 나오거든요. 아 예. 디지털 장애사편에 나왔던 친구예요. 지우는 거 기록 좀. 예. 1번 한국 내에 있는 국제학교의 경우 커리큘럼 중 최소한 여기까지는 국제학교에서도 가르쳐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인가받은 국제학교들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있고 국어라든지 국사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한국 교과과정을 따르고 있고요. 뭐 영어 수업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뭐 세계사라든지 뭐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로 배우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가는 거를 이제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 이 친구는 꼭 2로 안 가. 아, 1-1. 다시로 가. 보통 우리 같으면 1, 2, 3, 4, 5 이렇게 그러잖아요. 얘는 1-로 내려. 1-1 각 국가별로도 해당 국가 내에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국제학교에서도 가르쳐야 한다는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했는데 지금 말씀 다 해주셨죠. 네. 그럼 미국 고등학교 교과는 다 따르는 거죠? 그럼요. 네. 2번 신입 직원과 10년차 직원의 기본급과 총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그 인력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이직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직이 많고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더 이직이 많습니다. 더 이직이 네, 많고 교사들은 평균 2년 이상을 일하는 직원들이 없고요. 그리고 학교 운영자 같은 경우는 설립을 하면서 들어온 분들이 거의 끝까지 계시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공동 창업 수준이네. 네네.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년차 비교가 안 되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10년 후에 있다면 다시 네, 모실게요. 2-1 국제학교 직원이 되려면 자질이나 능력 등으로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셨는데 아까 영어랑 말빨 네, 대인 스킬. 2-2번 직원께서 만났던 사람 중에 진상과 기억에 남는 분이 누가 있을까라고 하셨는데 이 친구는 진상은 제 공식 질문이거든요. 네. 항상 탐내더라고. 말 나온 김에 그럼 진상 고객이 있었어요? 진상이라기보다 너무 궁금한 게 많으신 거예요. 이제 1시간 반 대화를 하시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또 전화하셔서 1시간 또 그 다음날 2시간 이래서 이제 8시간을 상담해 드린 분이 있죠. 그러고 나서 결정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른 데 가면 진짜 화나겠다.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진상이라고 그죠? 했을 텐데 다행히 예. 학부형님 반갑습니다. 또 예, 이거 예. 볼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죠. 다른 데 갔으면 진상인데 오셨으면 감사한 거죠. 맑은 날의 지렁이님 감사합니다. 뱅뱅님 이 동생 와인 회사 영업사원이거든요. 모임할 때 와인 협찬 많이 해줬어요. 그분이구나. 네. 제가 모임할 때마다 와인 협찬 받는 거 많이 봤거든요. 작년 송년회 때 와인 강의도 해줬어요. 와서 고마운 동생이고. 네. 1번 영어는 필수일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질문이야 뭐야 필수랍니다. 네. 2번 어떤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나요? 상류층 자제들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반적인 분들인데 부부가 두 분이 같이 맞벌이 하시는 부모들이 많고요. 시청자 질문 남겨주신 타이푼 제너레이션님, 맑은 날의 지렁이님, 뱅뱅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네이버에서 헤드헌터 윤지용 치면 공식 카페 나오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모도 하니까 가입도 해주시고 질문도 남겨주시면 오늘처럼 방송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학비는 어느 정도 돼요? 미화 25,000불이에요. 1년에. 보통 외국인 학교의 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예, 외국인 학교가 1년에 한화로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25,000불이면 한 3천만 원 정도 네, 3천만 원 정도. 예. 다른 비용은 없고요?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수많은 국제학교 중에서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엘리트 오픈스쿨이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K-팝
학교를 지망하는 학생들 또는 악기를 하는 학생들 그래서 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이제 악기를 하는 학생들이나 뭐 미술이나 예술 계열, e스포츠, 게임, 뭐 일반 스포츠도 그렇죠. 법이 좀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네. 한국 학교를 졸업을 못합니다. 아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나간다든지 콩쿨이 있다든지 중요한 경기가 있다든지 그거를 학교에서 봐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이 여기 오면은 사실 저희가 커리큘럼이 디지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그 스케줄에 따라서 자기만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학기가 뭐 경기도 많고 연습도 많고 콩쿨에 좀 나갔다 와야 되고 그러면 그걸 미리미리 부모님과 저희가 상담을 해서 오케이 그럼 이번 학기는 원래 5과목 들어야 되는데 3과목만 들읍시다. 그리고 갔다 와서 여름을 이용해서 2과목을 메이크업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커스텀하게 조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율이고 어떻게 보면 편법이네. 편법은 아니죠. 왜냐면 디지털 커리큘럼을 저희가 학력 인증을 받으면서 로그인을 해서 강의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출석으로 인정이 돼요. 편법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대학교도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학교는 없으니까. 그렇죠. 아 이거는 좀 보완해야 되거나 아니면 좀 내가 생각해도 단점이다 하는 거 있어요? 이제 학생들의 어떤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e스포츠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가 게임에 집중돼 있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 그런 경우는 이제 머릿속에 프로게이머 요거밖에 이 학교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런 국제학교의 좋은 교과 과목을 잘 선택을 해서 미국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만약 그런 학생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또 말빨과 말빨로. 상담으로 현실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 e스포츠 업계가 그렇죠. 프로게이머가 된다라는 게 1%거든요. 어렵죠. 예, 근데 그 1%라는 게 전체 게임하는 사람의 1%가 아니고 랭커로 올라간 사람 중에 1%만 프로게이머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럼 게임은 누가 가르쳐줘요? 젠지 e스포츠 회사에서 아까 게임 말한. 쪽은 완전히 전담해서 가르치고 있죠. 쉽게 설명하면 K-팝을 친다. 영어는 시사 영어에서 가르치면서 네. 노래나 이런 건 SM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네, 좋은 예를 들어주시네요. 네, 제가 또 비유의 달인 예. 비달 윤재웅이라고 비달. 비유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게임도 시원찮고 영어도 시원찮아서 결국 미국 대학을 못 갔어.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입학 과정을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도 3차례 정도 걸쳐서 하고요. 첫 번째 하는 거는 저희가 먼저 게임을 봐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게임 녹화한 걸 보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생들이 젠지 e스포츠에 와서 코치들과 프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경기를 벌입니다. 게임 실력 안 돼. 아 죄송합니다 부모님 안 되겠네요 이래요? 아 그럼요. 정중하게 돌려보내는 거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영어를 좀 잘하고 학력이 괜찮은 친구들은 받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 같은 데 다니면서 미국 학교로 가는 애들이 학종을 만들어요. 테니스도 하고 축구팀도 하고 필리핀에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게임으로 만들면 돼요. 대학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학교를 가는데 도움되는 자료로 남게 되는 거죠. 국제학교에 지금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힘든 점 없어요? 업무량이 좀 많아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애들이요 다른 학교 애들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활달해요. 네, 너무 시끄러워요. 특이한 게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너무 잘 어울려요. 어차피 이제 팀으로 돼 있으니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선수들이 한 팀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e스포츠 맞아요. 같은 경우는 네. 그게 익숙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인 관계들이 되게 좋고요. 누르기도 해야 되고 조용히도 시켜야 되고 공부하는 애들 잡아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선생님들은 거의 다 이제 원어민들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거는 또 제가 많이 들어가서 해야 그러겠네. 되고 다른 거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본 거 있어요? 집에서 노는 거 노는 거? 나도 맨날 풀스만 했으면 좋겠어 막. 아무도 없는 뭐 이런 조용한 데서 책 보고 영화 보고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까 8시간 상담했던 학부형이 진상은 아니지만 힘들었던 분이잖아요. 네. 반대로 와 이거는 보람 있거나 재밌었던 거 있어요? 처음부터 그 버릇이 잘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죠. 이제 습관이 있으니까. 네, 밤새서 게임하던 애들이니까 아침에 8시까지 등교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닝콜도 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줬는데 2-3달 지난 다음에 어떤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아들이 실종이 됐다는 거예요. 어떡해. 네, 아침에 한 7시 40분쯤이었는데 그래서 막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막 알아보니까 얘가 벌써 와 있더라고요. 벌써 와
와 있는 거야? 네. 대박. 어머니가 늦잠 주무셨나 어떻게 몰라?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아 이제까지. 너무 이제 밤새서 게임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속상하셨던 거죠. 학교를 가든 말든 이랬는데 이제 저희 학교로 오니까 8시까지 등교를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아시니까 7시 정도에 문을 열었는데 애가 없었던 거죠. 어저께 안 들어왔나, PC방에서 밤을 샜나,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애를 붙들고 물어보니까 그날 아침에 e스포츠 관련 중요 수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5시 반부터 일어나서 씻고 다 준비해가지고 또 보니까 영어 숙제 밀린 게 좀 있어서 일찍 와가지고 숙제도 하고 있고 수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끊겼나가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거죠.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우셨네. 네, 우시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뭐 우리 아이가 희망이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사실 또 지금 잘 됐어요. 잘 됐고. 네, 프로가 됐어요. 대박이네. 한 7개월 만에 프로가 돼서 해피엔딩이네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그 열정을 공부라는 걸로 돌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수입은 어느 정도 되세요? 액수를 딱 말씀드리긴 좀 뭐하고 네. 중소기업의 한 부장급 정도. 이 방송을 보고 e스포츠 국제학교나 국제학교를 가고 싶은 학생이나 학부모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저희가 준비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미국의 대학교 여러 군데랑 협약도 이미 맺었고요. 인천의 송도에 이제 국제학교들이 좀 있죠. 대학교들이. 그럼요. 뭐 조지 메이슨, 겐트, 뭐 유타 주립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와 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그쪽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편의를 봐줄 수 있고 입학 과정이 굉장히 편하고 미국에 있는 이제 켄터키 주립대학, 이스트 미시건 주립대학 이런 데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이런 데들이랑 e스포츠 관련해서 협약을 이미 맺어놨어요. 이번에 졸업생이 나오거든요. 그 친구들은 이미 장학금 오퍼도 받았어요. 프로 구단에 스카우트에서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네. 네. 학생들이 최소한의 어떤 시간을 쏟으면서 공부를 하고 이제 e스포츠 훈련을 잘 받으면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마련을 해놨는데 물론 이제 조건이 있죠. 뭐 e스포츠 게임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학과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되고 그걸 부모님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잘 맞는 학생들이 들어오면 포스트 코로나의 불투명한 이 미래에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게임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쪽 산업으로 잘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저희 학교에서 마련을 해줄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저도 흘렸어요 지금. 얘기만 들으면 너무 좋아. 네. 일단 일반계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게임하고 영어 배우면서 미국 가려는 분은 뭐 다니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엘리트하고는 1원도 받은 거 없습니다. 그럼요. 예. 네. 저는 이제 직업으로 모신 거니까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공식 질문 이 박사님에게 게임이란? 옛날엔 재밌었는데 지금은 힘든 것. 저는 막 요즘도 게임이 너무 재밌어. 그란투리스모나 네. 철권 뭐 이런 것들은 즐기면서 할 수 있는데 이 경쟁전 같은 것들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겨야 되니까. 맞아. 저는 솔로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 저도 갓 오브 워나 언차티드, 어쌔신 크리드, 라스트 오브 어스 너무 재밌어. 스트레스 푸는 데 최고예요. 네. 제가 술을 끊은 다음에 게임에 지금 엄청 투자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게임 방송을 한번 잘했을 것 같아요. 하세요. 50대가 하는 게임 방송 네. 어때요? 헤드헌터와 함께 라오워를 괜찮네. 괜찮아요. 한번 생각해볼게요. 네. 머리를 팍 쏘는 거 이제 헤드헌터라고 하면 헤드샷 좋아해요? 헤드샷 한 방이면 가거든. 헤드헌터 그러네요. 맞으시네요. 딱딱 맞아 떨어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청자 헌터스 여러분들한테 소감하고 후기 한마디 남겨주세요. 이전에 오디오로 했을 때보다 이렇게 화면 보면서 이렇게 유튜브로 하니까 뭔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 같고 네. 저도 유튜브 계속 시청하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정보 많이 얻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계속 많이 구독해 주시고 계속 많이 봐주시고 잘생기신 닉네임 헤드헌터님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칭찬이 많이 나오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엘리트 오픈스쿨도 대박 나시고 네. 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헌터스 여러분, 이상 헤드헌터 윤재홍이었습니다. 인성이 미래다. 혁신이 미래다. 안녕.